네, 배명고등학교 심리학 수강학생 여러분, 사회와 나, 사회적 정체성, 집단과 나,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강의죠. 교과서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집단 안에서의 나 3차 시 집단 간 갈등은 왜 생기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는 서로 적대적이며 갈등 관계에 놓인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정당이라든지 우리나라와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북한,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갈등 관계의 집단들이 좀 있죠. 네. 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민족 중심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양식을 미화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이런 자민족 중심주의는 인종적 편견, 권위주의적 성격, 보수성 등과 연계되어 타 집단을 탄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콕스라는 사람의 착취 이론이 있는데요. 한 집단, 주로 백인이 다른 집단, 흑인을 착취하고 이들은 자신의 착취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상대방을 격화시키는 신념과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마치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옛날에 일제시대 때 경멸하면서 그렇게 대상으로 여겨서 왔던 그런 사고방식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집단 갈등이 생기는데 이론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 갈등 이론은 동기적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단들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영토 분쟁,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있죠. 참 어처구니 없는데 독도 갈등이 있고, 지금 현재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해가지고 대만 위쪽에 있는 그 섬에 대한 게 있고요. 일본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러시아 사할린 쪽의 땅을 갖고 또 계속 그러죠.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지적 원인이 있습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인지적 원인. 아까는 동기적 원인이었고요. 자원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투정했다면, 인지적 원인은 그 이외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집단의 성원이라는 사실만은 갖고도 자신이 속한 집단, 내 집단, 그러니까 인그룹을 편애하고 상대방 집단, 아웃그룹, 외 집단을 차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타즈펠이라는 사람의 최소 집단 간 차별, 미니멀 인터그룹 디스크리미네이션 상황 실험이 있습니다. 최소 집단 간 차별 상황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소 집단 간 차별 상황 실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클레, 여기 지금 나오는 사진이죠. 클레라는 화가의 그림과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선호에 따라, 누구는 클레의 그림을 좋아하냐, 누구는 칸딘스키의 그림을 좋아하냐 라고 선호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눈다고 이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작위로 두 집단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겉으로는 클레 집단, 칸딘스키 집단, 이렇게 클레니까 C 집단, 칸딘스키니까 K 집단,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집단 구성원들은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또 집단에 소속된 사람은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런 생소한 사람들이에요. 관련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리고 소책자,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있는 소책자를 나눠줍니다.
근데 이 소책자에도 이 사람들이 이름이 적힌 게 아니라 다른 기호가 표식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받아보는 사람은 내가 기호, 예를 들어 아까 클레 그림을 좋아한다는 사람한테는 C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칸디스키는 K 그룹 나눈 거죠. 그런 기호를만 주고 그 사람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런 거를 보고서를 주고 어떤 문제를 내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 이외에 자기를 제외하고 자신의 집단과 상대 집단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점수를 자기가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속한 집단만 누군지 알지, 근데 아는데도 이름 대신에 그냥 기호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클레 하면 C, 칸딘스키 하면 K 이렇게 기호만 부여주고 해서 이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기호로만 주어졌다는 게 이제 최소 집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차별 시험을 했더니 결과는 자신이 속한 집단 인그룹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외 집단 아웃그룹에는 점수를 덜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 집단 편애 인그룹 페이버리티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는 더 우호적이기로 하고 남이 속한 집단은 덜 우호적인 거를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아주 끔찍한 동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그냥 빌려온 거고요. 하나는 EBS 동영상인데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윤리적 실험인 로버스 동굴공원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주 무섭죠. 네, 다음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래된 영상에는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1954년 5, 6학년 남자아이 22명.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던 아이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된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내 집단만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소한 단서만으로 다른 집단을 구분해 놓기만 해도 그 같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아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의 접촉이 늘어갈수록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소속감이 커질수록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은 높아졌습니다. 이 실험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자주 접촉하면 편견이 해소된다는 가설을 뒤집었죠. 우리 주변에는 자주 접촉하지만 쉽게 편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하는 팀의 적수를 만날 때 같은 경우죠.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놓고 치르는 마지막 일전. 드디어 결승골이 터집니다. 승부 앞에 냉정을 잃은 응원단끼리 격투가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폭행을 저지른 것은 순간의 실수였다. 이 질문을 입장 바꿔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 응원단이 폭행을 저지른 것은 순간의 실수였다. 이해하는 마음이 확 줄었습니다. 내 집단을 더 많이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뇌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나의 신체를 인지할 때 쓰는 회로인 복내측 전전두 피질을, 나와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선호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와 유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약간 이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신경학적인 수준에서도 구분된 회로를 통해서 처리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 간 구별만으로도 집단 간 차별이 생기고 자원 경쟁을 통한 갈등은 집단 간 갈등으로 증폭이 된다는 것이죠. 집단 갈등 시작 후 생기는 변화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내 응집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타 집단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을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기면 내 집단 안에서에는 응집력이 강화가 되고요. 다른 집단은 더 집단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경쟁 갈등 관계는 집단 수준에서 이제 강하게 되고, 이렇게 외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단은 도덕적 이미지가 생기고, 외 집단은 악마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울상, 이제 미러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즉, 자기 집단은 서로
자기 집단은 도덕적이고 반면에 상대 집단은 악마 집단, 나쁜 놈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집단 구별이고 집단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집단은 왜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가, 집단 극단화, 그룹 폴라리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